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뒤늦게 인생의 행복을 찾은 기혼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엄마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엄마라면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대부분을 돈을 버는 기계로 살아야 했으니 친엄마와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관 사연을 들으신다면 모두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기억나는 추억이라곤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제 모습과 언제나 남동생과 저를 비교하며 차별하는 엄마의 모습만이 제게 익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젊은 시절 만나 일찍 결혼했고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되었지만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 트럭 운전기사로 전국을 돌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서는 항상 엄마, 남동생 그리고 저라는 세 식구가 함께 지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식구라고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차별로 인해 언제나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비울 때마다 엄마는 동생만 데리고 나를 혼자 남겨두곤 했죠. 8살 어린 제게 혼자 남겨두고 말이지요. 동생과 함께 늦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온데 집에 돌아온 엄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다정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모든 화를 저에게 쏟아붓는 무서운 엄마로 변했습니다. 야, 내가 청소랑 설거지 깨끗이 해 놓으라고 했지. 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릇에 밥풀이 묻어 있잖아. 우리 영식이가 이 더러운 밥그릇으로 밥 먹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집안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열심히 청소한 건데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설거지는 주방 등이 나가서 그릇이 잘 닦였는지 보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빠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가난한 생활을 한 적도 많았던 건 사실이었을 겁니다.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고 가끔 김치와 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설거지에 밥 묻은 게 씨름돼서 불 켜둔 주방, 결국 전등을 갈 돈이 없어 방주에 놓은 게 이유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항상 청소를 열심히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저를 더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빠 품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던 분이셨기 때문이죠. 특히 저라는 딸을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죠. 그러던 중에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있을 수 있지만 아빠의 쉬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통닭과 과자를 사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함께한 즐거운 짧은 시간이 지나고 헤어지는 다음 날이 오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사라지면 다시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나가는 아빠 앞에서는 슬픔을 드러내기 힘들었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전화도 자주 주셔야 해요. 알았어. 우리 딸,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우리 착한 첫째 딸, 아빠의 보물. 아빠가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는 건 알 거야?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있을 때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엄마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이러지 말고야. 아빠를 믿어. 그런데 어째서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아빠를 더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어. 엄마는 내 식구가 살아가려면 돈이 부족하다며 더 많이 벌어오라고 요구했고, 그저 가족만 알던 아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집에 오는 것조차 포기하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아빠를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또 길게는 두세 달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던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고 급기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저는 저희 집 형편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왜 그렇게 집을 많이 비우셨던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침입해왔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냐는 것을요. 제가 올바르게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 내 돈을 갚지 못해 남편이 들어본 전기사라 돈도 잘 번다면서 근성이 뻥뻥 치더니 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 게다가 둘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위급해 보여 빌려줬더니 다 도박하는 데 썼다며 누가 그러는데 내가 토박했다고. 거기서 영식이 엄마 본 사람이 있어? 역시 꼬마일 때부터 들락날락거렸다며 불법 도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돈을 갚아 그랬습니다.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가고 엄마는 저에게 애고라며 부탁했습니다. 송이야, 제발 부탁이니 아빠한테는 원활한 이해를 위해 문장 구조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당장 내 돈을 갚지 못해서 남편은 들어본 적 없는 전기사라 돈도 잘 번다고 하면서도 근성은 뻥뻥 치다가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해. 게다가 둘째, 아이가 아프다며 위급해 보여서 빌려줬더니 다 도박하는 데 썼다며 누가 그러냐고. 내가 토박했다고. 거기서 영식이 엄마를 본 사람이 있어? 역시 꼬마일 때부터 들락날락거렸다며 불법 도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돈을 갚아달라고 했어.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해왔던 거야? 빚쟁이들이 돌아가고 엄마는 저에게 애고라며 부탁했지. 송아, 제발 부탁이니 아빠한테는 비밀을 해주지 않았어야 했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빠가 충격을 받을까 봐 혹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앞으로는 도박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겠다고 하니까 아빠한테도 비밀로 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부탁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하는 엄마를 보며 차마 엄마의 그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아빠를 보며 엄마의 어려운 일에 대해 신경 쓰게 하고 싶지는 않은 이유도 있었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마지막 한 번뿐이에요. 앞으로는 도박에 손대면 안 돼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의 빚을 갚는데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래? 주겠니? 엄마에게 눈에는 송이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송이야, 너에 대한 엄마의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은 처음 들어봤어.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고 저녁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새벽에는 공부하며 학생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바쁜 날들을 보냈어. 그리고 결국 집안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대학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신도 대학에 가게 되면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동생은 남자이기 때문에 취직하고 결혼하려면 꼭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늙어서 혼자 남을 사람은 남동생 외에는 없다는 엄마의 강력한 주장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남동생과는 달리 저는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지만요.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서 취직하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술직이 좋다고 말할 때 미용실에서 취직하여 일을 배우며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기쁜 마음으로 삼겹살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첫 월급을 받아 삼겹살을 사온 나에게 고생했다는 말 대신 남동생에게 삼겹살을 올려주며 그저 말없이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많이 먹고 힘내야 한다. 오, 알았어. 그리고 엄마에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엄마를 호강시켜 줄게. 누나처럼 싸구려 삼겹살 대신 제대로 된 것을 사주겠어요. 플러스 한우만 먹여줄 거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역시 최고야. 송이, 너도 들었지? 촛불 한우란다. 너도 너네. 동생의 판에 반만큼이라도 좀 닮아봐라. 호주산 소고기도 아니야? 삼겹살이 뭐냐? 삼겹살이. 아니, 저희 집 형편의 소고기는 사치인 것 같아서 삼겹살도 맛있으니까요. 됐다, 됐어. 내게 무슨 말을 하겠니? 사왔으니 먹을 거야? 다음에는 되도록 소고기로 사와. 알겠지, 엄마.
죄송해요. 나는 주인이 된 기분으로 더는 입 다물고 있을게. 갑작스레 넘어가지 않은 삼겹살을 아무 말 없이 구개로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로 꼭 성공해서 엄마로부터 인정받겠다고요. 그리고 엄마와 남동생이 외친 대로 하늘을 뚫고 배 터지게 먹일 것이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천대를 받으며 성공하고 집에 빚을 갚기 위해 힘들었습니다. 쉬는 날마다 미용실에서 추가로 일하며 밤낮 없이 자격증 시험 공부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몇 달 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지만 제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엄마 몰래 월급에서 받은 것보다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돈을 따로 모아 하는 중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직장에서도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며 미용실을 알아보던 중에 운 좋게 좋은 장소에 급히 가게를 내놓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고민하던 은퇴를 고려 중인 나이 많은 원장님께서 혼자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를 손주 돌봄으로 인해 급하게 처분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꿔온 가게를 차리며 미용실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센스와 성실함으로 조금씩 성과를 거두는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에 현저히 놀랍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명 유튜버가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들러와서 머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가 해준 머리에 매우 만족하셔서 다시 한번 머리를 손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우연히 제게 뵌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유튜버가 방송을 했던 내 가게는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예약을 요청하면서 바쁠 정도였고, 혼자였던 나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희 가게에 단골이자 투자가 필요한 분이 등장하여 큰 투자를 받았고, 그 덕분에 부족했던 자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강남에서 큰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빠른 성공이었고, 저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아빠를 이제 조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말이에요.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엄마가 다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 빚을 갚아야 했던 빚쟁이들이 제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빚쟁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엄마가 빚을 갚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갚기 위해 일을 나간 척하며 저를 속인 채 제가 번 돈으로 도박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거죠? 아가씨가 고등학교 때 알바를 통해 벌어온 돈으로 내 엄마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다닌 일을.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가씨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딸이 성공한 즉시 돈까지 빌려준 미용실의 소장이라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내 엄마를 고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때까지 이 미용실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겠습니다. 빚쟁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내 엄마에게 전화를 해 확인했고, 일단 빚쟁이들이 미용실에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에 빚을 꼭 갚을 차용증을 써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가 제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쟤랑 도박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죠? 고등학교 때 알바비까지 도박으로 다 탕진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아니, 얘가 뭐라는 거니? 지금 이만큼 내가 잘된 것이 누구 덕분인데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뭐라고요? 말 맞다나, 너 그때 내가 취업하지 말고 대학 가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니? 평범한 직장인 밖에 토닥겠어. 내 말대로 취업해서 머리 배운 덕분에 가게도 차리고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 되셨다니,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건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배움 많이 하고 엄마에게 대들고 있어. 그렇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제 돈 좀 만지며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웃고 있어서 더는 군말 말고 영식이도 대학 가야 한다고 말씀하니 등록금 좀 마련해 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태양 못 나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건 알잖아요. 대학 등록금이라니, 설마 그동안 영식이가 모아놨던 돈 다 쓰셨을 리 없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방에서 엄마와 제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남동생이 거실로 나온 것 같아요. 누나, 이제 부탁인데 그만 좀 해. 엄마가 그동안 왜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고 살던데 그러거든요. 엄마도 아빠가 바깥에서 일하고 계시니 외로워하시겠거든요. 도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누나는 미용실에서 돈도 금방 벌면서 왜 자주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당장 내 등록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누나가 성공하고 나서 요즘 변한 거 알아요? 누나가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사면 그만인 거거든요. 동생에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내 의견은 그게 아니라 항상 나만 대학에 못 가면 다 누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면 다 누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정말 억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휴일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팔다리가 아파가면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억울했어요.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건 제가 아닌 엄마와 함께 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돈을 벌어온 남동생이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신발 살 정도로 돈을 써도 허리가 휘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결국 저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누나, 엄마에게 좀 거친 말을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화가 나셨으면 토로해주세요. 하지만 앞으로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행동으로 경찰서까지 가실 정도로 심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너도 이제 잔소리를 그만하고 돈이나 좀 더 벌어와. 우리 영식이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니? 결국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대출까지 다시 받아 빚을 갚으며 더 늦게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손이 닳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두 번의 재수 끝에 겨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 미달인 어느 지방 대학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나는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엄마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지라 중간중간 빚쟁이들이 미용실로 찾아오는 상황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벌어지지 말아야 할 큰일이 터졌다. 손님의 머리를 밥이 만져주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급히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이에요. 금 선생,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장님이 휴게실에서 놓아두었던 휴대폰이 울린 것을 받아봤다. 원장님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뭐라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했고 의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식사 중 피를 토하시며 쓰러지셨는데 긴급실로 실려갔다.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말이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 사이에서는 뒤치다꺼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 아빠는 가족을 위해 휴식 없이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병인 남에 걸려버리셨습니다. 이번 아빠가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저는 옆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의 걱정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이제는 모두 나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집안에서 가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나의 걱정이 사소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곧 빨리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랐고, 주위에는 계속해서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늦게라도 도착한 엄마와 남동생은 병원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차마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남동생이 한 말들에 충격을 받아 내 귀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아프면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와? 송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영식이와 나 그리고 한 달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맞아. 아빠가 건강을 잘 챙겨야 했어. 아빠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영식아, 미안해. 곧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돈을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를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아빠와 함께 기로에 서 있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 나와 엄마와 남동생을 사람이 없는 구속된 곳으로 데려갔죠. 두 사람 다 해도 너무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위암이라는데 돈 걱정을 먼저 한다니. 엄마는 아빠가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병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뭐, 지금 우리 아빠가 아프다는 게 모두 내 잘못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아파하는 걸 내게 어떻게 탓하나요? 내가 우리 아빠가 병에 걸릴 때가 됐다고 했나요? 맞아, 누나, 왜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 아빠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짜증나고 그러더라도 너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빠가 아파하신데 자식으로서 돈 걱정이나 하고 소심하지 못하겠니? 영식아, 냅둬라. 제 아빠와 닮아 이기적이고 차기만 알아서 그러니 더 뭘 하겠니? 제 아빠와 닮아 짜증나는 소리만 하고 뭐라고요?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나가 철 없다고 꾸는 거 한두 번이야? 누나야, 제발 이제 철 좀 들어. 엄마가 누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진정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아빠를 둔 채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에게만 신경 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아빠를 남편으로 취급한 적이 없고 나를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엄마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준 아빠를 이제는 제가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이 엄마를 화나게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니 누가 마음대로 내 카드 청구하라고 했냐?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은 왜 통장에 입금 안 되는데? 엄마 말씀은 정말 바로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의 카드예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살아주세요. 엄마는 저랑 아빠 없어도 영식이만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은 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시고 그 외에는 영식이랑 사시려고 하세요. 아, 아빠는 앞으로는 제가 도와줄 거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딸을 그냥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삼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앞으로 엄마가 빚 때문에 찾아와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나 아빠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스토커로 찾아오지 말라고 알아두세요. 어차피 전화번호도 바꿀 거니까 지금 여기서 끝내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혹시 그러다가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금방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이 미안해하시며 집을 나와 작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채 엄마와 남동생은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이 미용실로 찾아오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던 직원들이 경찰을 부를 때까지 겁을 먹었습니다. 먹었는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게 돼요. 다행히 아버지도 수술을 받으시고 병세가 호전되어 저도 천천히 빚을 갚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제 꽃다운 20대를 보내고 막 30대가 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제 미용실을 찾아와 항상 저만 찾던 말끔한 남자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데이트를 신청해 오셨어요. 엄마와 남동생의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제 상황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제 만남을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엄마 탓으로 지고 있던 빚이 큰 짐이었고 연애는 아직 사치일 것 같아서요. 그러나 직원들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원장님,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알아요? 원장님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의 말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나 해보고 오자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반가워서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원장님 성함이 이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희 씨라고 불러도 되나 봐요. 단정하고 반듯한 외모에 함께 다정하게 웃는 그분 모습에 제 마음이 도무지 빼앗기고 말았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반해버렸다고 말씀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의 구애에 의해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분은 어려운 나이에도 이미 성공하신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스스로도 바쁘신데 저를 위해 미용실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제 시간에 맞춰 데이트를 하며 몸에 좋은 보약을 바치는 등 항상 지극히 성의껏 대해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과 신뢰가 쌓이며 애틋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그가 나에게 청혼을 하였고, 송아, 우리 결혼하자. 난 널 잘 돌보고 내 아버님께도 잘 모시며 너도 고통받지 않게 해줄 거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와 함께 해줄래? 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모든 것을 이루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기에 조금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부담스럽다는 대신 함께 걱정하며 그의 아버지를 나의 부모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람이었어요. 남동생이라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인연을 끊었다지만 언제 다시 찾아와 말썽을 부릴 줄 모르는 데다 엄마로 인해 저에게 떠넘겨진 큰 빚의 남동생의 사치로 더욱 불어났던 짐들은 결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제 때문에 그 일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이였던 겁니다. 정말 고마운데 난 사실은 엄마와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야 전부 그이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치부 같아서 부끄러워 그냥 사연이 있어 엄마와 남동생과 연락을 끊고 산다고 간단하게 말했었고, 구이도 엄마와 남동생에 대한 제 아픔이 보였는지 일부러 굳이 묻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에게 언젠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펑펑 울며 모든 걸 털어놓은 저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정하게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랬구나. 우리 소희가 혼자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걸로 떠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성희가 힘들지 않게 내가 같이 싸워줄게. 그리고 나 그 정도 돈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자기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서로만 보고 있으면 돼요. 살아가자. 아, 물론 아버님도 우리를 당연히 모셔야 해. 자기야, 우리 송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행복하기만 하자. 나는 평생 자기 편이 되어줄게. 엄마에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처음으로 제 남편에게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 편을 아끼고 사랑할 거야? 어린 시절부터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행복과 사랑이 비로소 나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 결혼하게 됐어. 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서 특별 허락을 받아 다행히도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어. 가장 큰 운영 실수를 요소로 한 퇴짜를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으며 미용사로서의 삶에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시작했던 미용사의 삶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휴식을 취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가 낯설었지만 그 후에 제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그림을 배우며 그림 작가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함께 달콤한 시간을 즐기는 것은 특별한 보너스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남편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겁이 나기도 했어요. 현실이 아니라 꿈일 수도 있고, 갑자기 남편이 죽거나 나를 버린다면 어떡하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날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제 곁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며 결혼 생활에 스르르 적응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야, 영식이,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나한테 왜 전화한 거니? 또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고 왜 또? 돈이라도 떨어진 거야,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건데 누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누나, 전화번호도 겨우 알아서 연락한 거야? 누나,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 의사 말로는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대, 누나.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는 거야?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등을 돌렸지만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엄마의 딸로서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였기에 남동생의 이야기는 저에겐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암 판정을 고통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이 했던 행동들과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리더라도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연락은 끊었어요. 결국 너는 병원비 없다고 내게 돈을 요구하려고 전화했던 거잖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아빠 책임을 지고 간호할 테니까 넌 엄마를 잘 책임지도록 해야 해. 이제는 내가 일해야 하고 엄마의 병원비도 스스로 마련해야 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누나처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그래서 냉정하게 동생의 전화를 끊었지만 자식인데 엄마가 아프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밥도 잘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힘들었습니다. 이미 남동생과 이야기를 나눈 내 모습을 지켜보며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채고 있던 남편이 말을 꺼내었습니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장모님과 만나지는 못해도 연락이라도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병원비도 좀 도와드리고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자기 엄마가 아프다니까 나도 편치 않네. 자기야, 미안해. 나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한테 화풀이 하듯 말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런 사람도 엄마라고. 울지 마. 그 정도로 따뜻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니까 우리 용서는 못해도 더는 미워하지 않자. 그러면 자신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도와주는 것뿐이다. 응, 자기야. 자기야, 고마워. 그렇게 그 뒤로 제가 전화번호를 얻은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병원비와 동생에게 엄마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엄마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말로는 엄마가 저에게 하길 원하는 말을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 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송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고. 많이 섭섭해했지. 아픈 경험이 나면서 엄마가 얼마나 잘못을 저에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송아야. 이 불쌍한 엄마를 한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의 미안함 한마디로 그동안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저를 아프게 한 엄마도 그리웠고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야, 저도 엄마에게 매서운 모습으로 마음을 상처 주어서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 다시 아프게 하지 말아주기로 해요. 정말로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와 딸로 잘 지내봐요. 그래, 송이야. 우리 그래 보자. 엄마가 그동안 못 해준 것들 전부 다 해주면서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정말 애틋한 모녀 사이가 되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엄마를 병원으로 남편과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해도 굳고 사용하며 말린다는 것이었어요.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수술을 마치고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엄마는 치료가 마치고 퇴원하면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엄마가 수숙해진 모습으로 남동생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머리가 새하얘져서인지 항암 비닐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서방이 잠깐 회사 대표님이라며 집이 정말 좋네. 매형 집이 완전 멋있네요. 이것 팔면 얼마나 나올까? 정말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방, 우리 송이를 데려가 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우리 송이를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는 죽어도 여일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던 엄마는 아파서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눈셀이 붉어진 저도 자연스레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앞으로는 박서방이랑 저랑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맞습니다. 장모님이 박서방이 어머님을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인가, 박서방? 날 호강시켜 줄 거야? 혹시 그러면 자네 회사도 좀 구경시켜 줄 수 있겠나? 우리 박서방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래. 제 회사요? 왜, 싫은가요? 아니요, 싫긴요. 장모님이 원하시는데 언제든지 구경시켜 드려야죠. 한번 날 잡아서 놀러 오세요. 제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갑자기 남편의 회사를 구경시켜달라는 엄마의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엄마와의 약속을 잡았고 정말로 엄마를 회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구경한 뒤에는 남편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야, 왜 그래요?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자기를 불편하게 한 거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프신 장모님이 날 힘들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업무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방문하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알겠어 라고 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듣고 난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그이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전박이 문으로 대하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뭘 해준 건데 찾아온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장모도 아니니까 다시는 우리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아니, 박서방, 갑작스레 왜 그러는 거야? 난 단지 차내 회사가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어 찾아온 것뿐이야. 남편은 엄마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난 후 나는 당황했다. 그래서 놀란 채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만 화를 내기로 결심했다. 평소 착하다고 알고 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아픈 친정 엄마를 내쫓는 잔인한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아픈 엄마를 아무 잘못도 없이 내쫓을 수가 있니? 자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난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자네를 위한 것이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불쾌한 얘기야.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어 그 안에 저장된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그리고 나는 동영상을 보다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동영상은 남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확실히 찍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회사를 구경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날, 엄마는 남편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에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친 것이었어요.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었는데 엄마와 남동생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식이네 말대로 누나에게 다시 연락한 것이 좋았다. 박서방의 금고 안에는 정말로 많은 현금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조금 훔쳐가도 모를 것 같아서. 몸의 형제에게 물어보지 않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송이에게 깊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송이가 듣자니 금방 터져버렸어. 한동안 우리 생각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한 자금 융통할 일이 생기기도 해 남편은 현금을 회사 금고에 일정량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그 돈이 엄마가 남동생과 국어에게 훔친 거였어. 그 후 남편은 엄마가 아프다는 게 의심되어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 그런데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어? 제게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항암 비닐까지 입고 아픔을 연기했던 거야? 남편과 병원에 갔다는 거에 관해서요? 반대했던 것도 거짓말이 들통날까 그랬던 것이고요. 저는 끝끝내 저를 기만한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해봤는데 당신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나 혼자 묻고 가려 했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엄마와 남동생을 믿은 내가 바보였네요. 자기야, 다시는 장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거니까 똥 밟은 것처럼 그만 잊읍시다. 곧 태어날 아버지를 잘 모신 후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는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만큼 매운맛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엄마와 남동생을 커피숍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남동생은 나를 만나자마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대신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나와 박서방의 관계를 흐트리려고 했어요. 우리 딸, 잘 지냈어? 우리 딸도 봤지. 박서방이 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할 수 있냐고. 맞아, 누나. 나도 엄마한테 얼마나 알았는데, 대형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쁜 인간이야. 엄마를 내쫓고, 누나 그런 말 말고 매형이랑 이혼하는 게 어때? 어차피 이혼하면 매형이 잘 사주니까 위자료도 두둑히 받을 테니까,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과 행복하게 살자. 그래, 송이야. 영식이 말대로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엄마와 남동생은 반색하며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렇지, 이혼할 거지. 엄마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소개해주마. 위자료도 아주 두둑히 받아달라고 할게. 앞으로는 송이나 그리고 우리 영식이 이렇게 셋이 행복하게 살자. 누나, 정말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누나 같네. 누나도 이제 좀 철이 드나 봐. 아니, 그런데 두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제가 말한 세 식구는 나, 내 남편 그리고 아버지인데 남편이 사무실을 비울 때 돈을 훔쳐놓으면 모를 줄 알았어요. 최순자님, 최순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불러. 지금 너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느 엄마가 사위도 노림치고 그것도 딸에게 아플 정도로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으로 엄마가 남편의 사무실 금고에서 돈을 훔치고 있는 CCTV 동영상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동생과 통화하는 엄마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최순자님과 최승자님.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제 남동생이라 우기는 남자분입니다. 언제 찍힌 거야, 엄마?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하라고 했잖아.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최순자님과 옆에 계신 남자분께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받은 적도 없는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만약 다시 한번 우리 세 식구 앞에 나타나거나 괴롭히면 그때는 사위로 돈을 훔친 장모로 동영상이나 인터넷과 뉴스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사기와 절대로 콩밥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셨죠? 그러지 말고 엄마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사기꾼들아.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야. 쓰레기들아.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렇게 화내는 내 모습을 처음 보고 놀라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한 범죄의 현장에 증거에 겁을 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 두 사람은 우리 부부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요? 엄마와 남동생의 사건 이후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지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로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암 치료 후 5년이 지난 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도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여 우리 부부와 함께 지내고 계시다. 따로 모셔도 된다고 제가 말했지만 꼭 아버님을 모셔서 살고 싶다는 강력한 남편의 주장 때문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지금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과 한 번쯤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할 만큼 힘들고 아플 때가 있지만 진심으로 내 가족 내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 엄마와 남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엄마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더군요. 도박에 빠져서 빚덜미의 고난을 겪다가 현재 고소를 당해 결국 교도소에 처해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줄만 알았지만 노력을 시도해본 적 없던 동생은 홀로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꾸준히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후 쓸쓸하게 지낼까 걱정했지만 그의 존재로 홀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힘이 솟아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이미 결심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줄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요.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모두 힘든 세상을 고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힘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